오늘은 탈북 여성들이 어렵게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살게 되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겪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탈북 여성 김연지 씨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연지의 이야기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도 중국 곳곳에는 탈북 여성들이 낳은 수많은 아이들이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김연지 씨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현실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서의 절망적 현실. 먼저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처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떠나 중국에 정착한 많은 여성들이 그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됩니다. 정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보장받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은밀한 곳에서 혼자 출산을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신분 노출의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지인의 명의로 아이를 등록하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의 친구나 사촌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서 병원에서 출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평생 빚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생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서류상으로는 중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출신 어머니의 자녀라는 복잡하고 애매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도 아이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의료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입국한 후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탈북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기는 너무 위험하고 중국에서 낳은 아이는 같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중국에 두고 온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밤마다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두고 온 아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자신만 자유로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드디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브로커를 통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아이가 안전하게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브로커들을 통한 과정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될 위험도 있고 때로는 브로커가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전 재산을 걸고 아이를 데려오려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온 후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식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이를 혼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어서 어머니의 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나마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자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 한국에서는 그 혈연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를 등록하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서류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대부분 냉대를 받거나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식을 곁에 둘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게 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2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후보증 제도라는 것입니다. 인후보증이란 제3자가 이 아이는 확실히 이 여성이 낳은 자식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조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식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기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인후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같은 혼란한 시기에 출생증명서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법률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변호사님께서 우연히 이 제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정말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법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니 분명히 존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법무부 국적과에 직접 연락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인후보증을 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뢰할 만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목사님,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칠 때 증언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에는 하나원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동기가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동기는 중국에서 김 씨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생소한 제도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법무부 국적과와 여러 차례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들을 보면 아이들이 모두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가정보원 진술서에는 김현지 씨가 중국에서의 생활과 아이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두 아이 모두 정식으로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박 씨 어머니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아버지가 출산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등록해 주었지만 몇 년 후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2013년에 8살 된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지만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후보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의 국가정보원 진술서에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 특징, 중국에서의 생활 상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함께 살았던 조선족 이웃이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어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박 씨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비록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중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국가정보원에서 발급하는 진술서를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가족관계등록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었고 현재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어서 여러 차례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 씨 어머니가 중국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건강했지만 다른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2014년에 혼자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는 동안에도 중국에 있는 아픈 아이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2017년에 두 아이를 데려왔을 때 심장병이 있는 아이는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후보증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었고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의료 지원을 받아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는 건강하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어머니는 한국 국적은 취득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병원도 갈 수 없고 학교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입국은 했지만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여러 번 시도해도 관련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고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입학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또래들과 멀어져 갔고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소송을 2번이나 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생활했던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증거를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렵게 데려온 아이가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포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들도 난색을 표했지만 계속해서 설득하고 대안을 모색한 결과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력 끝에 그 아이도 결국 정식으로 등록되었고 현재는 대학에 입학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아이들은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에도 낯설어 했습니다. 학교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출생 배경 때문에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지 씨의 아들은 특히 처음 몇 달간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고 한국의 교육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때로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를 잘한다는 장점을 살려서 중국어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문화 교류 행사에서는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된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 복무였습니다. 탈북민 2세로서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조국을 지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입대 전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셨고 저에게 한국 국민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나라를 지킬 차례입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그 아이가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7사단에서 성실하게 복무를 마쳤습니다. 태극기를 달아주는 순간, 계급장을 수여받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로서 느꼈을 그 감정을 상상해 봅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그 아이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동료 장병들과의 우정도 쌓고 리더십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도 인정받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복무 태도와 책임감으로 선임들과 후임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역할 때는 모범 장병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는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국제학과에서 공부하면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합과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때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이가 이제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복무까지 마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현지 씨는 이런 사례들을 겪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2018년부터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법에는 탈북민 자녀 지원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의 입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습니다. 인후보증 제도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법무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민간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서 탈북민 자녀 문제 전담 변호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탈북민 자녀들을 받아주는 학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고 교육 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지원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해서 탈북민 자녀 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국어식 발음이나 문법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리적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와 학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 지원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탈북민 자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복잡한 가족사와 이주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들을 양성하고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언어 능력이나 다문화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서 안내했습니다. 통역과 번역 분야는 가장 적합한 직종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중국-통번역사협회와 협력해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했습니다. 국제 업무나 무역 분야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한중 교역이 늘어나면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업들과 연계해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 분야로의 진출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교사나 상담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 자녀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민 자녀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모두 한국으로 와서 정착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개별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지만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인후보증 제도와 같은 유용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매뉴얼 배포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너무 많은 서류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안내 책자를 만들거나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담 기구의 설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현재는 여러 기관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자녀 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성공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탈북민 자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했습니다. 탈북민 가정들이 지역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관련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발급받은 어떤 서류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출생 시기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조사 과정의 기록들도 중요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자녀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를 공식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 가장 좋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원 동기나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익변호사나 탈북민 지원 단체의 변호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기관에 문의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북민 자녀들의 성공적 정착은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 감소 시대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착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 정착 경험은 향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의식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사회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하나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해당 시군구청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변호사들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탈북민 지원 단체들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 사례들처럼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할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을 모두 이해하고 중국 문화까지 아는 이들이야말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